우선 소비가 둔화된다라는 의미. 말이 둔하지 사실 수요 활동이 위축돼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소비 둔화에 대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소비 둔화의 이유가 소득이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실업이 증가한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소비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구조적인 침체입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에 의해서 소비 둔화에 대한 징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구조적 문제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보게 될 이 소비 둔화에 대한 신호등은 아직까지는 이 인플레 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과 내년 초의 소비 둔화가 조금은 일시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소비 둔화의 영향이 결국은 인플레를 끌어내리겠죠. 인플레를 끌어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쇄되고 완화되면서 적정 수준의, 그러니까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물가 수준으로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안정된 물가 환경이 다시 소비를 자극하는 긍정적 신호를 주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년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하는 전략가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오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이 완전 고용 상태고 소득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고 나면은 적정한 수준에서는 다시 그게 소비에 대한 촉매제가 되면서 이 소비에 대한 둔화의 항목을 제거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 신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용이 불안해진다거나 그래서 가계소득이 감소돼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내년에 볼 수 있는 여지는 이 부분에 있지만 23년이 지나고 23년 말 24년으로 넘어가면 이 문제가 결국에는 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을 저희가 생각하는지 그 경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와 소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물가가 오를 거야. 오늘이 가장 싸?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상황 자체가 소비를 자극하고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물가라는 항목이 상승을 시작한다.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요. 이제 소비라는 항목은 이 소비라는 항목은 뒤따라서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제가 오늘 원포인트 레슨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했던 위치가 어디였는지, 올해 상반기까지는요, 사실은 이 위치 정도 아니면 이 위치 정도에 우리가 위치했다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상황을 보면 1분기에 정말 조심스럽게 실적 전망을 했는데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물가가 워낙 세게 올라가니까 소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분기까지도 그 현상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둔화되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 서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쯤 얻을 거라는 거예요. 올 연말. 지금 저희도 저희 여의도에 더현대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정말 많아요. 평소에도, 평일에도 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줄을 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한번 가보면 뭐 정말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진을 찍을 만한 하플,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져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조금씩 둔화되고 이런 현상들을 보이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경기 침체가 안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관성적 소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물가 꺾이고 있으니 잠깐 지금 소비가 둔화되더라도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요 물가의 둔화 속도가 조금 가파라지면 결국 얘가 소비 절벽과 만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죠. 지난 몇 년 사이에는 저런 쪽에 많았었어요. 창고에 물량들이 많이 쌓여도 이거 빨리 밀어내야 되니까 코로나고, 그래서 열심히 온라인 마케팅 등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서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재개됐었을 때 어땠을까요? 더 늘려놨겠죠. 온라인으로 나가던 거는 계속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도 살 거니까는 창고를 더 채워놔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었던 건데 생각만큼 양쪽의 수요가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금 이 같은 소비 둔화의 영역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렸었던 이런 구간에 들어갔을 때의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매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재고입니다. 그리고 거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고 대비 출하 비율,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소비의 둔화에 대한 신호등이 있더라도 그래도 가져다 쓰는 기업들이 있고, 또 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뉴욕 기업, 미국의 유통기업들의 실적들을, 이렇게 재고 동향을 보게 되면 월마트라든지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 기업들은 지금 재고가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운되어 있을까요? 아주 공격적인 할인에 들어갔었던 겁니다. 대신 아마존이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재고가 그렇게 별로 줄지가 않았거든요. 왜 안 줄였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선택에 대한 문제가 이런 어려운 투자 환경에 서로 엇갈린 행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의 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소비 둔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재고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수익률의 양극화다라는 겁니다. 모든 업종이 업종 내에서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돈이 풍부하던 때에는 뭐 하나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거 좋아? 그러면 걔 말고 그 같은 업종에 있는 애들도 다 좋아지겠네? 자, 같이 가자. 이런 분위기였었잖아요. 만약에 인터넷이 좋다라고 해서 카카오가 올라가면 카카오 계열사들 다 같이 올라가고, 네이버도 올라가고, 뭐 이런 플랫폼 올라가면 게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시다 라고 하던 것이 그 과거의 상황이었다라면은, 이런 매출 환경이 약화되고 영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꼭 챙겨야 될 것은 양극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업 환경이 어려웠을 때 신속하게 대응한 기업과 그냥 방만한 경영을 한 기업들 사이에서의 성과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요, 경영진들의 행보와 경영 전략 등의 변화 등을 꼭 포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본인들 스스로 우린 이런 거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되면 그래도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실적이 둔화돼도 뭐 IR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고 그냥 뭐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정도로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을 따져서 보면 상당히 방만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소비 둔화가 나타날 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 점을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저렇게 소비 둔화와 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는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바닥에서는. 그렇죠. 바로 물가는 한번 이렇게 꺾여서 기대 심리가 약해지면은요, 쉽게 잘 못 올라와요. 쉽게 잘 못 올라오고, 물가가 반등하기 전에 먼저 반등하게 되는 거는 결국 소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먼저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요 임계치를 찾는, 요 바닥의 신호를 찾는다라는 것이 엄청 힘들죠. 근데 그 신호가 뭐 어떤 거겠느냐? 뭐 재고가 완전히 바닥이다라던가. 그래서 쇼티지, 부족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이라는 용어의 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예전에 충청도 저런 개그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 가서 이런 거 수박 한 통에 이거 얼마인가요? 그래서 얼마에 사갈래요? 그래서 그럼 한 10,000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냥 사료나 주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는. 즉 다시 말하면 이 가격에는 안 팔아. 손해보고 팔 수는 없어. 이런 임계치가 언젠가는 도달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 신호가 나올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신호에 대한 부분에서는 꼭 쇼티지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물론 공급 부족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올려서 사야 할 만큼 그 해당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급하다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들은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여지 등을 갖고 또 투자에 대한 팁이나 스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가급적 그냥 앉아서 하는 시황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는 이렇게 투자와 관련된 힌트와 방법을 찾아보는 내용들 조금씩 매주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11월 18일 모닝 텐텐은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